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SNS 상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경험은 혹시 없는지. 오늘 이 주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얘기 해오신 분들 많았어요. SNS에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상처를 겪었던, 뭐 실제로 만난 사람도 있고 댓글로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막 싸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이거 잘 못하니까 뭐 전체 공개 비공개 이거를 잘 못하니까 다 공개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KBS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제 촬영 하나 찍어 올렸는데 댓글에 경상도 놈인데 뭐 전라도 욕 맨날 하다가 전라도 가서 촬영을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글 남겨놨더라고요. 그 댓글에다가 나는 전라도 욕 한 적 없는데요 뭐 이렇게 글 남겼는데 뭐 지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뭐 해놨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그 사람 들어가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애더라고요. 내가 이놈 새끼가 막 아저씨한테 죽을까 뭐 공부 안 하고 새끼 막 글 남기고 뭐 듣던 대로 싸가지 없으시고 뭐 욕을 하시고 뭐 그런데 막 처음에는 이제 이게 타자를 쳐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네. 제가 좀 이 문자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다. 이게 말로 하면 하겠는데 이게 네. 계속 이거 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천불이 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래 미안하다 아저씨가 졌다.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이겼다. 잘하셨네. 저는 실제로 제 친구 얘긴데 친구가 이제 집 앞에 벚꽃이 너무 예뻐서 하면서 찍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온 스토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SNS에 제 친구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팬층이셨나봐요. 근데 그 팬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와서 제 친구 SNS 메시지 개인 메시지로 보내면서 여기가 그곳 맞나요? 여기가 여기 집 앞 맞죠? 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제 친구가 너무 소름이 끼쳤다. 자기 사생활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그 남자가 성준기야. 네. 그런 사람이 왔으면 소름이 끼쳤을까. 완전 로맨스가 돼가지고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희들 사랑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정말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SNS로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좀 바보 순수 멍청이였어요. 왜냐면 사기를 당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연애를 못해요. 너무 너는 또 금사빠잖아. 근데 이게 금사빠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SNS로 저한테 문자를 계속 메시지를 보내온 남성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너무 그럴싸해요. 본인을 너무 잘 포장해놨어. 그리고 얼굴도 반반하시고 그리고 스펙도 너무 괜찮고 근데 제가 스펙을 보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노출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걸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막 이렇게 너무 건전해요. 이렇게 말투 뭐 이런 느낌 너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저한테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또 여우처럼 파악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을 이걸로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실은 이 일에 대한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그 건전한 시간에 점심에 어떤 뭐 호텔에 로비에서 이렇게 차 한 잔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갔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그냥 그래 차 한 잔 마시고 말아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나갔는데 그날 너무 느낌이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왜냐면 제가 금사빠여가지고 너무 젠틀하시고 그리고 또 그 SNS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진짜라면 너무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운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속였던 직장이 저희 아버지의 직장 계열사였어요. 아이고야.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런 인연이 있다? 세상에 하늘이 주신 인연인가 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인연이 어딨냐고. 어떤 친구냐고. 근데 신기하게 아빠의 또 회사야.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 친구 이름을 알려달래요. 근데 없어? 없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찾아봤는데도 없고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입사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더니 계속 말을 되게 그럴싸하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솔직하게
지금부터 솔직하게 다 말해. 빨리 얘기해. 우리 아빠가 지금 더 노하시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드려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던가요? 뭐라고 하냐면 네. 지금부터 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갑자기 존칭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로 아니면 문자로? 그러더니 저는 사실 저기 무슨 검찰 아니야 검찰? 아니에요. 무슨 대학생인데 백수예요. 대학생? 근데 만났다면서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에다가 지방에 다니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울이랑. 그럼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 했는데 뻥이었고 정말 가면을 쓰고 그 회사 앞에서 항상 인증샷 찍고 뭐 회사원들이랑 도시락 싸들고 막 이렇게 뭐 도시락 먹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SNS가 다 거짓말이었고 제가 그 순간 소름을 끼치면서 제가 촬영 중이었거든요. 근데 촬영 중인데 그 PD님 다 잡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촬영 중에.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 진짜 사기당했다고 너무 소름 끼친다고. 근데 이걸 아빠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 말이 다 맞았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그분은 그날로 사라졌나요? 아니요.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 다 내리고 정말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 엄청 뭐라 했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노하셔서 그 친구의 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전화해서 이거는 소송을 걸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요 소송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예전에 현영 씨가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봤어요. 보자마자 내가 임마, 딱 봐도 사기꾼이네. 딱 봐도 사기꾼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성관계는. 그래서 그때부터 승민 오빠한테 계속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지금 저를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게 남자. 왜냐면 저한테 그냥 무조건 사랑을 주고 저를 좋아해주면 저도 이 사람 진짜 멋있다 하면서 쫓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 없어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네.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죠. 그 이후에는 직장만 달라졌고요. 어디 회사에 이사라고 속이고 있어요. 어머나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조심하세요 해서 많이 올려줘요. 같은 피해를 안 받아야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직장 바꾸고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똑같은 활동을 계속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예전에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식 내가 사회를 봐줬는데 결혼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 왜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했는데 그 여자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가족들 그때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다 세팅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기 결혼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결혼식 하객 알바 지원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정도래요. 학력, 외모가 좋을수록 1시간에 최고는 10만 원까지. 외모가 좋고 학력이 그게 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친구들이 저런 거 보니까 얘 진짜 믿을 수 있는 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대신 역할하는 경우는 1시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래서 부모님도 AS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다음에 제사 때나 설날에 또 세팅을 한번 내주더라고요. 진짜로.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가야 될 돌잔치나 이런 데 계속 가야 한다면 그 1시간에 금액이 5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그 대신에 계약이 철저한 거죠. 지속적으로 연기를 계속 앞으로도 해줘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SNS 상에서 만나는 게 위험한 게 만남은 이 사람이 좀 유명인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일반인일수록 더 위험해요.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보면은 사진을 볼 때 이 정말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어디서 퍼온 사진인지 잘 구별해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화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찍을 때마다 이 카메라 각도 있잖아요. 이 뭔가 좀 편집해서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안 맞으니까 구도가 셀카로 찍었는데 굉장히 광각이라든지 화각이 넓다든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디테일을
잘 봐야 됩니다. 현영 씨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 여기서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이런 일 겪는 사람 되게 많거든. 말은 못하지만. 왜냐면 저도 똑소리 나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예 당해버렸어요. 정말 그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좀 청취율이 좀 더 올라갔다. 우리 여기서 공개할까? 진짜? 조심해야 돼. 저는 근데 또 이런 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안 좋은 기억은 정말 싹 잊어요. 그래, 최대의 장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전체적으로 그냥 형상이나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가 혹은 올까봐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해서 저장은 해놨거든요. 이 방송 듣는 거 아니야 또? 듣고. 듣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까지 방송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하면서. 그럼 좋아. 우리 이름은 우리가 당연히 안 밝힐 거고요. 그 사람한테 충고 한마디 해줘요. 또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현영 씨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거야. 같은 행동을 할 거고요. 남양주에 산다고 했고 부모님은 청주에서 계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무슨 금융회사 다닌다고 했었고 여의도에 회사가 있다고 했었고 뭐 이랬었는데요. 아무쪼록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행동에서 신뢰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맞아요. 정말 그 진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2년 동안 좀 헤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진실한 사람을 제가 찾기가 힘들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정말 여지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안 주거든요. 물어봐야 돼. 승민 선배랑 저랑 작년부터 현영 씨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은 남자가 생기면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고 허락 받고 사겨라. 꼭 그렇게 할게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현영 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자유스러워진 거잖아요. 남자를 만날 때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고 이렇게 좀 경계되고 경계를 너무 해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을 못 믿겠고 내 눈을 못 믿겠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준 피해인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끌리는 사람 끌리지 못하고 누구 보여줘야지 마음이 좀 놓이고 지금 이런 상태를 갖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쵸. 그래도 현영 진짜 축하해. 그게 20대 중반에 겪은 일이어서 정말 축하해. 맞아요. 빨리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놈을 만날 확률은 훨씬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런 남자를 30대 중반에 만났다면 그래서 그때 이게 안 밝혀지고 아빠에 의해서 안 밝혀지고 결혼을 했다면 근데 어쩔 저는 뻔했어.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제 연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유도 정말 이건 정말 신이 정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직장이었고 그러니까 넌 진짜 행운이었다. 너무 신기해. 아빠랑 너무 닮았어. 그 사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닮았다는 얘기도 정말 싫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가 그 회사에 다니는 거를 너무 너한테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냥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왜 이렇게 너 앞에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어필한다는 거예요. 아빠랑 얘기하길 그래서 잘했네. 아니 자기 회사 입사됐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빠한테. 만약에 알아봐서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아빠 그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 아빠한테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 집요하게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이게 너무 지나친 관심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빠 말이 다 맞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축하해. 이거 저는 벌써 그분한테 마음이 가는 건 이건 제 직업병이겠죠. 저는 그 남자분이 정말 마음이 가고 또 상담해주고 네, 싶지. 아니 진짜 그 남자분은 지금 현영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류학적으로 보면 현영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봤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릴 때마다 자기가 곧 이룰 것 같다는 이룬 게 아니에요. 곧 이룰 것 같다는 그런
그 기대감에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그런 모습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긍정적인 이미지네이션은 좋죠.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많이들 하라고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면 훨씬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이제 문제라고 여겨지냐면 지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파괴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네 굉장히 마음이 쓰이네요. 정말 그분은 현영 씨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사실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유령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또 이런 일을 거라고요. 해야만 본인이 좀 안정이 되고 한다는 게 참 걱정스럽네요. 진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네. 진짜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그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그래선 안 되겠다. 지금 하신 말 중에 굉장히 공감했던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심하게 파괴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저는 그래도 정말 더 축하하고 싶은 게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똑같은 사례였어요. 카이스트의 연구원이라 그랬고. 그리고 진짜 카이스트에 가면 항상 그 복도에서 만났대요. 의심이 들어서. 근데 그 복도에서 항상 만난 거예요. 그럼 그 회사 다니고 있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학까지 같이 갔어. 그 남자를 따라 자기가 유학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해요? 모든 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 하나를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평생 지금 뭐 벌써 한 7년 전 일인데 그분은 전혀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니까. 우리 누구 만날 때 일일이 확인 안 하거든요. 누가 그 사람 회사 앞에 가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를 누가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 느끼죠. 내가 이 사람 의심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까 아빠한테 이거 사실이라면 내 남자친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를 저는 싫어요. 전 그런 의심이 싫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니 내 딸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못하냐. 그럼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딸이 어딨냐.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하셨었어요. 근데 아마도 시윤이가 이제 나중에 남자를 만날 때도 오빠도 아마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게 당연하고 건강한 그런 부녀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그런 똑같은 사례가 이제 또 있었어요. 뭐냐면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사소하게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 어떤 회사의 과장이라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딱 의심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나이에 과장이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어머. 저도 이제는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계약사원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건 맞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직급을 속인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이 된다는 걸 저는 만약에 알잖아요. 정했는데 과장이 아니고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것도 만나죠. 속인 거잖아. 그것도 속인 거잖아.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만납니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나는 현영 씨도 아름다운 속임이다. 현영 씨 여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 남자가 사실은 사랑했던 그 마음은 그 순수한 마음은 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직책과 껍데기만 속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현영 씨가 진짜로 그 남자를 사랑했다면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했다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도 나는 그래도 당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놓고요.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내 딸한테 정말 처음과 끝까지 다 거짓말을 했냐. 그 이유를 들어보자 했더니 현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왜 저희가 서로 좋아하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아버지한테 오히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분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가 정말 이 친구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를 문제 어떻게 있죠. 만났니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거짓말을 한 것까지 용서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다면 지금 그 과장, 지금 계약사원인데 과장이라고 속이신 분은 이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자격지심? 않은 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살면서도 계속 그래요, 내가 맞아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게 익숙해 있고 이게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단점 혹은 그 사람의 정말 취약한 점까지 다 사랑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왜냐하면 거는 아니니까. 처음에 저는 직장만 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뭐 어때? 그냥 나 백수라고 해도 나 그 사람이 좋아. 아니 백수가 백수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직장만 속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알았어요. 사소한 거짓말은 정말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알면 알수록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는 곳, 학교, 나이, 심지어 나이, 사는 곳, 부모님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낱낱이 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처음과 끝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SNS에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하고 네. 제가 또 노노 얘기합니다. 어제 배웠던 노노의 한 구절이 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하고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어떤 큰 피해를 입었다면 아까 승민 선배 말처럼 그 원인을 나한테서 1번으로 먼저 찾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멋지게 거기에서 보이지 않았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안 반했을 거잖아요. 이건 그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SNS에서 멋있게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마음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항상 이게 탓을 저도 그렇거든요. 다 내 탓이오라는 생각으로 일단 남을 원망하는 데서부터 이게 뭔가 불행이 시작되고 맞아. 낚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맨날 잡히는 건 그 피레미들 쫓겨난 것들만 만나면 맨날 낚이지. 큰 고기들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큰 고기는 감성돔 이런 것들은 잘 안 잡히고 맨날 뭐 쪼개난 거, 뭐 볼락, 뭐 우럭 이런 것만 잡히니까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부족해서 사기를 당한다 생각하고 더 큰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또 단련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저 현영 씨 얘기 오늘 너무 가슴에 와닿고 지금 조언하면서도 이거 자기 반성인데요, 사실. 저도 대학 때 정말 친했던 선배인데 연락이 10년 이상 끊겼다가 페이스북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큰 증권회사에 지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입하라죠. 그래서 제가 독일 출국하기 전날 그 선배를 만났어요. 만나자 그러는데 그 선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난했던 선배였는데. 근데 이 선배가 창미 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기뻐서 지점장한테만 특판이 나온 상품이 있는데 아주 20%의 이자를 준대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5년 동안 적금든 아주 큰 돈을 제가 며칠 전에 찾아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송금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증권이랑 다 받아야 되잖아요. 막 사인이랑 다 했어. 명함도 보니까 지점장 막. 그럼 네가 독일 가 있으면 너네 엄마한테로 증권이랑 다 보낸대요. 네. 독일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 그게 유사 수신 그 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요? 전 그래서 다 잃었어요. 그때 그 돈을 다. 그러고 알아보니까 제 주변에 옛날에 친분이 있었던 모두가 다 당하고 이 사람 조심해 소문이 다 났는데 막차 탄 거였어요. 난 몰랐어. 왜냐면 나는 SNS를 안 하고 페이스북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맞아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한 3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이미 해외로 도주하고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제 성격의 가장 큰 장점이 돌이킬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거 아까 현영 씨한테 자기 반성부터 하자라고 했던 게 그 선배가 다 뻥이었어요. 지점장도 아니었고.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고 SNS에 멋있게 꾸민 거기에 제가 속은 저부터가 그리고 20%의 이자를 주겠다. 거기에 혹했던 제 잘못인 거죠. 그렇네요. 원인은. 네. 그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멀리서 보면은 저리 왜 저런 사기를 당하나 이해가 안 되는다 하는데 이 본인한테 들이닥치면은 그렇죠. 우리가 멀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낚시를 아까 내가 비교를 했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그 바닷가 위에 그 갯지렁이가 그래 떠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지렁이가. 맞아. 근데 그 지렁이를 맞아. 물고기가 무는 거 아닙니까? 갯지렁이는 갯벌에 저 밑에 바닥에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지렁이가 둥둥둥 떠댕기는데 네. 그걸 의심하지 않고 네. 먹는 물고기를 우리는 얼마나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소양을 네. 더욱더 갈고 닦는 예. 맞아요, 기회가 맞아요. 됐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현영 씨 돈을 잃었잖아. 돈을 잃었지만 사실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뭐 시간이 뭐 길어질 수 있겠지만 돈은 내가 다시 벌면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일이 일어난 지 3년이 넘었다?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람 잡으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3년의 시간을 어디서 보상받아? 그 사람은 페이스북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페이스북 아직 있고요. 아직 있다고요?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막 사기꾼이라고 현상수배 올린 것도 있고 한데 아직 계정은 살아 있어요. 잠깐 내 이제 동생들도 여기 뭐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모르겠어. 보니까 페이스북을 안 없애고 그대로 두고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살한 거 아닐까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절대 자살할 사람 아니야. 그런 죄책감이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 고액이었고 나머지 사기친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제 친구들도 다 글쟁이들이에요. 시인, 소설가. 걔들이 진짜 열심히 모은 300만 원, 200만 원. 근데 걔들의 그 돈은 내 돈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SNS에 그거 있더라고. 페이북에서 뭐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사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이거 글 남겼는데 뭐 평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패친이고 뭐 말도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쪽지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갑자기 뭐 좀 급해서 그러는데 되게 많아요. 10만 원만 뭐 자잘하게 있잖아요. 한 7만 원만 5만 원만 이런 식으로 한 몇백 명한테 쭉 받아가지고 나르는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요새 그런 거 오면 바로 캡처해서 이 사람 조심하세요, 차단하세요. 사람들이 막 서로 올려요. 근데 10만 원 빌려달라는 패친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진짜 그렇죠. 정말 그게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작은 돈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정말 제가 새삼 제 패친들한테 진짜 고맙네요. 저는 정말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 고맙네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남을 피해주는 경우는 이건 진짜 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진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뭐 셀카 올리고 자기 이렇게 뭐 자기 좋은 것만 보이고 그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 뭐 자기 행복한 모습만 보여서 혹은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서 뭐 자기 커리어에 도움되려고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외로워서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받고 댓글 달리고 해서 외로움이 해소된다면 저는 그건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의 바쁜 모습 조금 더 과장하게 올려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게 기분이 좋다면 당연히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다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맞아. 이런 피해가 문제인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욕하고 뭐 쟤는 무슨 관심병자네. 저는 그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건 욕할 필요도 없고 이건 이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좋아요 안 누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댓글 달아 욕하고 자기 타임라인에서 이 여자 때문에 요새 짜증난다 올리고 막 그럴 필요가 그 여자 없어. 공주다 어쩐다 이런 말 할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 현영이나 저나 진짜 사람 못 알아봐. 그럴 때마다 승민 선배 우리 잘 부탁해요. 사랑 감별. 저도 잘 저 부탁해요. 승민 오빠 옆에 꼭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 한번 조사해주세요. 이러면 사진 딱 보고 이놈은 네 돈 사기칠 놈이다. 이놈은 너의 마음을 훔쳐갈 놈이다. 남친 폴리스 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현영아 참 네가 더 힘들었겠어. 왜냐면 나는 돈을 잃었지만 마음을 다쳤으니까. 그래서 그 놈이 더 나빠. 더 나쁘고 이젠 우리 속지 않도록 노력하자.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근데 나도 앞으로는 사기 안 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내 인생 길게 보면 참 걸음이었어. 지난주 주제처럼. 그래서 요즘은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할 돈도 없지만 그건 제가 너무 잘 몰라서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 받아보고 할게요. 맞아. 은행 가서 직접 상담 받아보고 갈게요. 그리고 완전 똑순이가 되셨구나.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맞아. 내가 딱 정했어. 그 빌려달라는 금액이 너무 크면 할 수 없지만 적다면 그 돈의 5%에서 10% 나한테 허락되는 선에서 진짜 미안한데 없어서 못 빌려주고 이걸로 밥 한 끼라도 먹고 지금 힘든 너의 삶에 조금 에너지가 되면 좋겠어 하고 줘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고. 근데 돈을 빌려주고 저는 못 받은 적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서도 나를 나쁘다고 욕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욕할까봐 미리 차단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5만 원, 10만 원 줘. 그러면 진짜 칭찬받더라. 이제 박상미 교수님한테 박상미 교수님 진짜 마음이 부자네요. 진짜로. 이제 돈 빌려달라는 분 이제 많겠다. 아, 나한테? 네. 편집해주세요. 이 그러면 부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내줄 거 알고. 근데 나 저번에 페이스북에 그 되게 제가 조금 착하게 나온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 학생이 찍어서 태그를 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댓글 달기를 와 지금 당장 한 4천 땡겨달라 그래도 바로 보내주게 생겼네. 이렇게 댓글 단 거야. 전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전 진짜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오죠? 근데 돈이 없게 생겼나? 혜연쌤한테 있어서의 패친 친구가 네. 아는 분들과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특정 자수가 아니에요? 저는 불특정 자수죠. 제가 1,800명 정도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은 3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만난 분들은. 아무튼 우리 SNS 지혜롭게 즐겁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사실. 자, 승민 선배, 오늘 이 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SNS에서의 인간관계, 너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NS 상에서도 분명히 좋은 게 많고 이게 정말 또 잘 활용하면은 좋은 점이 많은데 맞아요. 항상 또 우리가 단점만 보고 또 너무 이게 뭐 SNS는 뭡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백해무익이다. 안 하는 게 낫다. 시간 낭비,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배도 100회 1익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모두가 독약이라고 하는 담배도 우리가 항상 안 좋은 것만 찾으면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면은 맞아. 누구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맞아. 그 상황에서도 항상 좋은 점을 찾고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을 좀 찾고 연구하고 하면은 지금보다 또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네요. 진짜 말도 어쩜 저렇게 잘해.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훌쩍 갔어요. 네. 오늘도 아쉽다. 나와주신 현영 씨 그리고 우리 한혜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우승민 선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저희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